안녕하세요. 상꼬미대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에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이는 제 이미지가 조금은 무서워 보이나 봐요. 그래요? 저 무서워 보여요? 우리 상꼬미들 어때요? 음, 약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주제가 뭔가 상담 혹은 컴플레인 응대 예방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컴플레인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막 그 상황에 감정이입이 돼서 좀 영상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물론 상꼬미들한테 화내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시간에 영상을 찍다 보니 네, 좀 그런 이미지가 생기고 있나 봐요. 근데 아니에요. 네.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그냥 조금 옆집 언니처럼 여러분들보다 조금의 경험이 더 있는 선배로 그렇게 우리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게 깨발랄하게 뭔가 조금 더 밝게 영상을 찍고는 싶은데 내용이 자꾸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사실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언젠가 저의 깨발랄함을 보여드리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도 찍어볼게요. 오늘도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컴플레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거예요. 사례를 잠깐 읽어봐 드리면요. 환자분의 성향은 많이 꼼꼼하신 편인데 발치를 했나 봐요. 좀 다수치의 발치를 했어요. 근데 지혈이 안 돼서 밤새 고생한 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심해요. 발치를 많이 했으면 꼬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러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일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하러 오는데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컴플레인 이게 응대가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컴플레인 응대가 쉬운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컴플레인이 발생을 했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응대를 하겠죠. 어제 저희가 주의사항 알려드렸는데 주의사항 잘 지키셨어요? 혹은 하루 동안 침피 삼키라고 얘기했는데 다 삼키셨어요? 차가운 찜질 하셨어요? 손 잘 물고 계셨어요? 이렇게 환자가 불편하다라고 했는 거에 컴플레인 했는 사항에 대한 어떤 팩트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은 환자가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얘기를 하죠. 아, 불편하셨군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는 사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컴플레인을 응대할 때 섣부른 사과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잘못으로 환자가 불편함을 느꼈을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도 우리의 잘못이다 라면 물론 사과를 해야죠. 하지만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혈에 관련된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응대를 하고 있다면 말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환자가 막 화를 내요. 지혈이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화를 내면 최대한 그 환자분의 상황에 공감은 해야 돼요. 하지만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어제 너무 놀라셨겠어요.
밤새 잠을 잘 못 주무셨겠어요. 걱정 많이 되셨죠.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솜을 2시간 동안 물고 있거나 혹은 치인피를 하루 동안 잘 삼켜주셨다거나 차갑게 해주셨다거나 하는 그러한 저희가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24시간 안에 지혈이 보통은 되는데 회복의 속도가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 그거 잘 지키셨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지혈이 되는데 당신이 주의사항을 잘 지켰을 건데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회복이 좀 더뎠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어떤 쿠션의 단어들을 쓰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밤새 지혈되지 않아서 잘 못 주무셨죠.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제가 원장님께 그 상황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혈이 안 됐고 환자분이 얘기하는 사항들, 왜 꼬매지 않았어? 막 이런 상황에 이러이러할 때는 안 꼬맬 수도 있고요. 그래요. 환자분 무조건 다 꼬매는 거 아니에요. 환자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얘기를 한들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고 당신이 주의사항을 잘 지켰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좀 더뎠나 봐요.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왜 꼬매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혈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어 라고 궁금증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현재 입안의 상태를 잘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환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주실 거예요.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최대한 안의 상황을 확인해서 빠르게 모실게요. 진료실에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환자에게 응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화는 나죠. 하지만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힘들었겠어 라는 공감과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 잘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지켰었니? 라고 묻는 것을 잘 지켰을 거라 나는 믿어 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환자가 조금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솜 잘 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했어요? 라고 물으면 약간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지혈이 안 된 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반감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크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내했고 당신이 그걸 잘 지켰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 스스로 내가 주의사항을 잘 지켰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반감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응대를 하더라도 이 응대를 어떻게 하냐 그 디테일에 따라서 환자가 화를 내더라도 이만큼 낼 거냐 아니면 요만큼 낼 거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만큼 화가 났는데 이만큼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럼 조금 더 응대하기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쿠션의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 정도까지만 조금 잠재워 주고요.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 동안 약간 환자는 화가 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보다 만약에 룸이 있거나 조금 독립적인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으로 준비해 주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여러분. 저는 무슨 상담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을,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받지 않을 그런 미리 컴플레인을 예방하는 응대를 우리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 이런 컴플레인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물론 응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예방하는 상담을 하자.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